안녕하세요. 이주TV 조지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생기부 이렇게 하면 망한다 두 번째 시간이죠. 학생 여러분들이 사실 이 생기부의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판단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생기부를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의 생기부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건 대단히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망한다 라는 것만 정확하게 체크하셔도 여러분들의 생기부 자체의 경쟁력이 좋은지 또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폭망생기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잘 지켜도 여러분들의 생기부의 경쟁력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물론 최근 들어서 저도 이제 생기부를 많이 보면서 느끼는 가장 문제점, 상향 평준화가 되겠죠. 사실 요 근래 한 2, 3년 사이에 학생들의 생기부가 대단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과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자,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은 일단 물론 서울대학교의 어떠한 판단이지만 이 부분이 꼭 서울대학교만의 판단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이 갖게 되는 고민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일단 학업 능력이란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학업 능력과 관련된 교과 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는가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그 다음 대목을 학생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서울대학조차도 고등학생 때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무조건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탐구한다라고 해서 탐구력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학생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진실 게임 오징어 게임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러한 생기부 내용들이 과연 어느 정도를 우리가 믿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당연히 입사관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거고요. 대학들이 이러한 부분을 가려내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너무 보여주기식보다는 본인이 진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형태의 탐구를 진행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예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 어떤 것이고 나쁜 것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실까요? 상처가 아니라 통증 때문에 죽는다. 김정은을 발표하면서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해박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축삭돌기의 재름이 클수록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부가 설명하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 자, 일단 출처는요. 충북교육청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과연 어느 교과의 생기부 내용일까? 라는 부분인데요. 자, 물론 나온 것처럼 생명과학이라는 분야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적어도 과학은 아닐 듯 합니다. 보시면 국어 교과죠. 자,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라는 부분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고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생기부 내용들 대단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일단 학생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대학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국어 교과에서 굳이 과학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수행평가에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독서를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수행평가를 진행하도록 특히 아예 채점 기준에 진로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채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국어 교과에서는 국어 교과에 맞는 게 좋지 본인의 진로와 반드시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분명 본인의 진로와 연결시키더라도요. 국어 교과에서도 분명 이과적인 소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분석 역량이라든가 정보 처리 역량 이런 것들 충분히 보여줄 수 있죠. 이러한 부분을 방향으로 잡아야지 내용적으로 어떤 학과가 보인다든지 또는 직업이 보이는 것 자체가 절대 좋은 생기부 내용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평가에서 진로하단 세특은 배제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22학년도 서울대학 컨퍼런스 중에서 발표된 내용이죠. 이 부분을 학생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학교들이 많고요. 학생들도 아직까지도 이러한 부분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평가에 있어서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를 보실까요? 뇌, 너가 궁금해를 주제로 뇌에 대해서 발표함, 뇌의 역할, 구조,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설명하고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현상이 뇌가 작용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흥미롭게 제시함, 또한 알츠하이머병에 관심을 가지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형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게 언제 나왔을까라는 부분일 텐데요. 통합과학입니다. 1학년 때죠. 특히 의학 계열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생기부를 보시면 보통 1학년 때부터 의사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그러면서 알츠하이머병 워낙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병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원리적으로 이해하시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사전에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1학년 때부터 대단히 세게 내용이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과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바로 자기가 생각나는 부분인데요. 자, 어떤 자기냐? 갑자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탐구를 할 때 어느 정도 어려운 좀 좋은 내용이다라는 것들이 들어가려면 사전에 어느 정도의 배경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어떠한 병에 대해서 원리론적인 입장에서 좀 탐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3학년 1학기 때 정도 들어간다면 그나마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1학년 때부터 너무 어렵거나 최신 내용을 무조건 집어넣는 것이 절대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뜬금포 또는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생기부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네, 그림은 상당히 이뻐 보이는데 상당히 슬프죠. 떨어지는 낙엽.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성적도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의 생기부 내용도 떨어지는 이러한 부분이요. 일단 폭망생기부 2의 세 번째 내용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 당연히 1학년 때는 부푼 꿈을 안고 특히 열심히들 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다가 2학년이 되면 당연히 선택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성적은 당연히 떨어져 갑니다. 문제는 이럴 때 학생들이 내용 자체, 탐구의 내용 자체도 그만큼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1학년 때 의대였다가 2학년 정도가 되면 약대 정도까지 내려오고요. 그러다가 3학년 때가 되면 생명과학 쪽으로 진로를 바꾸는 그럼으로써 당연히 탐구 내용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당연히 선택 인원의 감소에 의해서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을 대학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떨어진다고 해서 학생들이 너무 낙심하지 말고 본인의 탐구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좋다. 특히 대학이 보는 것은 사실 이 학생들이 어떠한 탐구를 했는가라는 것보다는 이 학생들이 이 탐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성장하고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학생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이러한 걸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내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학생의 의지가 꺾였다고 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1학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려운 내용을 넣고 2학년 때 조금씩 떨어지는 형태의 생기부보다는 1학년 때 원리 중심의 탐구를 하시고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약간 더 심화된 내용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생기부가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낙엽 생기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커피와 사이다가 녹은 온도가 상이한 점에 의문을 품고 연력학 이 법칙을 적용하여 엔트로피 효과를 논리적으로 학습함. 산화환원 평형관계를 화학전지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했고 화학전지의 과학사적 변천사를 조사하고 각 전지의 한계점과 개선점을 소개함. 다니엘 전지에서 인과관계 및 전이차 의미를 깨달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문제가 보이시나요?
이건 내용 자체로는 크게 내용의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들한테 대단히 추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어떠한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과학사적 변천사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2단계에서는 최선이 이거였고 그 다음 단계에도 넘어가면서 이러한 내용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대단히 좋은 내용들이죠. 자, 문제는 이게 폭망생기부의 예로 나왔다. 왜일까요? 바로 고급 화학의 세특 내용이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학생들이 사실 이 고급 화학이라는 부분, 즉 고급 과목들에 있어서 유혹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학교에 편제되어 있다면 지금은 당연히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학교에 편제가 안 돼 있는 경우는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했을 때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또한 절대평가를 받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수행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의 정확한 역량을 보여주기도 조금 애매한, 그래서 수행이 조금 더 정확하게 진행되었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용 자체는 이게 실제 고급 화학의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이시죠? 이것은 화투인가 고급 화학인가? 바로 극한생기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분명히 우리가 고급 과목들을 듣는다라면 그에 맞는 2학년 때 과학교과의 성적과 그 다음 그에 따라서 세특 내용도 충분히 이 학생이 고급 과목을 들을 만큼의 역량이 있구나 라는 판단, 동시에 이제 마지막 이 세특 내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한 것 없이 거의 화투인지 고급화학인지 구별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 자체는 전체적인 이 세특의 진실성에 있어서 상당히 오히려 의문을 품게 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학생들이 고급 과목을 듣는 것이 과연 내 생기부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에 변한 BCI 기술을 활용한 마비질환의 치료, 신생아 금단 증후군 이런 게 나왔는데요. 이건 과연 뭘까요? 개어탈 생기부가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일단 심화 내용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대학의 평가라는 부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대단히 어려운 내용들을 넣고 싶어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1학년 때부터 의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넣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러한 부분을 평가하게 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 대학교 와서도 이해하기 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다 이미 알고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지,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품지 않을 교수님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어려운 거 넣는다, 이게 절대 좋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는 탐구하실 때 원리 중심으로 탐구를 하시고요. 3학년 1학기 정도에 분명히 본인이 관심 가는 분야가 있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넣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이다 라고 해서 짚어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수학에 대한 거 한번 볼까요? 수행평가에서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주제로 발표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직접 작성하고 이를 복소평면에 도식화할 수 있음을 설명함. 5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과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5차 이상의 방정식에서는 일반적인 근의 공식을 만들 수 없음을 설명하고 이 내용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특히 학생들 이 부분 수학에서 많이 수행평가나 또는 추가 탐구로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 다음 독서 토론 후 생물의 다양성에 관하여 수학적으로 계산된 수치와 통계자료를 비교하여 발표하였고 조장으로 조원들의 역할 분담과 의견 수렴을 통한 원활한 발표를 진행함. 낫세포 빈혈증의 유전자 빈도가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고 말라리아와 상관관계에 있음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함. 수업 시간에 적극적인 발표를 통해 문제 해결 과정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면서 친구들이 수학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특의 문제점은 혹시 보이실까요?
사실 실제로 이 학생들의 역량을 드러냄에 있어서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이 세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 나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생의 세특을 보면 하나의 한 학기 세특인데도 불구하고 5, 6가지 이상의 활동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당연히 제목 이외에 들어갈 것들이 거의 없겠죠. 이랬을 때 대학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확하게 평가를 내려줄 것인가 라는 부분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내용 자체가 아주 많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이 학생의 구체적인 역량이 드러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내용은 폭망생기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내용에 의해서 절대 아주 나쁘다라는 평가는 받지는 않겠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폭망생기부 마지막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생기부의 내용들이 점차 좋아짐에 따라서 내용이라든가 어떠한 기록의 형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어느 정도 학교들이 정확하게 잡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구별하려고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경희대학교 임진택 입학사정관님께서 보통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최상 부분 보셔야 되겠죠?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분명히 이 학생부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시게 돼 있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학생들을 직접 관찰하고 그 결과를 적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한 선생님들의 평가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생기부에서 학생만 보이고 있다면 역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분명히 이 기록물을 만드신 선생님이 관찰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선생님의 평가라는 부분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탐구보고서의 중요성, 이러한 부분들은 학생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따라서 분명히 기록물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기본 분명히 세특을 작성할 때에는 선생님 지도 하에서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기록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선생님들의 지도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학생들이 탐구를 한다면 중간중간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본인의 역량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이러한 활동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단순히 보고서만 제출한다라면 기본적으로 단순 나열식의 세특이 기록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학생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도 계속 소통하고 특히 2학년이나 3학년 때 여러분들이 탐구를 진행한다라면 반드시 선행 탐구 내용들을 선생님들한테 제출하고 선생님 제가 이러한 탐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을 느꼈고 그래서 이렇게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야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평가가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챙기신다면 의외로 세특 내용, 즉 내용적으로는 별거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평가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세특 내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제 2월과 3월에 생기부 이렇게 하면 망한다 1과 2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신다면 오히려 더 쉽게 여러분들의 생기부 자체의 내용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부분을 꼭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다음번 시간에는 이제 나만의 차별화된 세특 작성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어와 영어 영역을요. 특히 자연계 학생들한테 꼭 당부드리는데요. 의외로 이 기초교과에 대한 역량을 통해서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 생기부가 좋은지 또는 좋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